자, 그럼 이제 주가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를 좀 길게 보유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지루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상당히 이제 많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일부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아주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26년 1분기 조선업체들의 영업 실적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좋은 실적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섹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막 지난 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25%였는데 이번 분기에 42%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저희 네. 쪽 섹터에는. 네. 앞으로도 아마 그렇죠. 그렇게 되지는 네,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년 전에 받은 수주 물량을 네. 매주 뭐 50만 불씩 100만 불씩 이렇게 올랐던 선박을 이제 막 만들면서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렇게 급격한 마진의 확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런 데서 느끼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 것도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그래도 이 제조업에서 저희가 이렇게 두 자릿수를 안정적으로 길게 본 적이 과거에 또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정도의 실적이 이미 나온 게 아닌가라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신 투자자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 이전에 저희가 몇 년 동안 조금 중기 정도의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선가가 올라가고 있대요 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마진이 확대되는 걸 꽤나 세게 보여줬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고 저희가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 섹터가 약간 대체 불가인 측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른 섹터로 옮겨가기에 굉장히 적기였다라고 느끼셨던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섹터 조정이나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더 저희가 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까를 타개하고 넘어가려면 네. 더 좋은 실적을 조금 더 길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과거 사이클에서 저희 그 십몇 년 전 사이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그때는 저희가 조선업체들 그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단 한 분기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무너졌었는데 이제 그게 연속적으로 보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재평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조금 더 이제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도 조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제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좀 홀딩을 하자.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진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업체들은 막 30% 가까이 또 네네, 조정을 그렇죠. 받은 상황이라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매우 부담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특수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장보고 N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핵추진 잠수함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을 하려면 미국의 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미국과 소통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작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연료 체계, 연료를 저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를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긍정적인 답변이 그때 나왔었고요. 한미 공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부분은 진행을 어쨌든 하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해소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장보고 N 사업은 실제로 3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초도함을 진수를 하고 30년대 후반 정도에는 군에 이제 완벽하게 납기를 하는 쪽으로 나온 컨셉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디젤 쪽 잠수함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무기 체계 레벨을 이제 한 단계 좀 높이는 쪽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기존의 원전 업체와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잠수함인가요? 연료를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저기서 함량을 많이 줄이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원전이나 뭐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홍축 우라늄을 쓴다 네, 이렇게도 맞습니다. 좀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추진 잠수함이 되면 또 그만큼 뭐 국방력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이제 KDDX 사업인데 네. 이게 이제 한국형 이지스함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일단 한국형 이지스함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 중에서 저희 수상함 중에서 가장 큰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그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체적인 이 해상 무기 체계들은 다 원래 한국 전쟁 이후에 해외에서 쓰던 중고를 들여와서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부품을 하나하나 국산화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한 60%에서 한 80% 정도까지 거의 다 국산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 KDDX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기술로 만드는 온전한 이지스함의 이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본 설계나 컨셉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미 10년이 지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런 대형 수상함 사업을 진행하는 게 HT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군데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요번에 이제 입찰서를 냈고 저희가 이제 결과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의 해상무기 체계들도 뭐 35년까지는 뭐 경항모 같은 거나 또 들여오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만 그냥 항공모함 하나만 들어오거나 아니면 하나만 이지스함 하나만 생기 이렇게 하면 무기 체계가 갖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맞붙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이 우리나라도 조금 늘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조금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작지 않은 규모인 것 같은데 그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보안 부분에서는 뭐 감점을 받았다, 네, 이런 이슈도 제가 기사로서 한번 봤는데, 그럼 요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이제 이 사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설계도가 유출이 되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입찰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그 설계도가 나왔었던 건 맞지만 이제 그게 적용이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입찰에 넣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서 굉장히 지금까지 잡음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보안 이슈를 관련해서 감점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에 대한 점수의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상태이고요. 과거에 근데 국내 이제 대형 군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보면 1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후속으로 이제 양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1차 사업을 진행했던 데가 2차, 3차도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너무 한 곳으로 이게 또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산 단계로 가는 걸로 확장이 되게 되면 국내에 있는 두 개 업체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골고루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수선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사업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내 사업 중에서도 방산 쪽은 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생각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늘어지면 이제 거기서 사업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니까 고정비만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 양사에게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면 이제 큰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항상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좀 중요하다. 진행이 된다고 해도 중간에 추진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주를 몇 년 전부터 좀 끌어올렸었던 굉장히 큰 이슈, 마스가 프로젝트, 요걸 이제 들 수 있는데, 요즘에는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된 기사가 좀 뜸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 조선 협력은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도 그 사이에 법적 근거는 좀 많이 마련을 한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6월 18일부터 그 부분이 발동을 하게 되고, 특히나 조선업 관련해서는 국내 장관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MOU를 저희가 맺고 온 상태이고요. 한미 조선 관련 파트너십 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워싱턴 DC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진행이 될 때 있어서의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마련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신조를 갑자기 뭐 국내 업체가 계약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긴 하지만 그 사이에 저희 또 추가적으로 MRO나 이런 수주 물량들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에서도 이제 이 협력 관계를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뭔가 처지고 있는 미국의 이제 해군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자꾸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이제 군함에 대한 생명 영잔도 좀 빨리 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은 단어 하나만 등장했지 오히려 진행된 게 조금 없었다라고 한다면 26년은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 저희가 펀딩을 어느 식으로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물론 이제 수혜는 복합적으로 받겠지만 일단은 필리조선소가 있는 그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필리조선소는 궁극적으로 일단 원래 미국 안에서도 군함을 만들던 사업장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운반선을 만들던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저희는 만약에 이제 꼭 물리적으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미국의 물량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명시가 없다라면 네. 굳이 필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꼭 더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인프라나 인력이 모두 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동맹국에서 이 뭔가 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게 우선시 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국내 사업자라고 한다면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일단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국내 대형 조선사가 좀 복합적으로 광범위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진행 내용은 또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반드시 돈이 드는 조선주 투자의 법칙.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혼자 만들지 않는다. 이런 멘트가 있는데 아마도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대형주도 보시겠지만 또 그 기자재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기자재주를 투자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이 배를 만드는 사업이 확대될 때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기자재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편한 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 업체 사업 사이즈가 2010년보다 지금 더 적거든요. 왜냐하면 업체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기자재 업체가요? 네, 조선 산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이 만드는 배의 척수가 줄었다라고 네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를 옛날만큼 다 풀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주의 포지션이 많이 이제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국내 조선 업체를 바라보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풀 자체가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이 좋아지니까 많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기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막 한 300척 이상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막 납품을 했는데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한 220척에서 250척밖에 안 만들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일하는 포지션은 옛날보다 줄어들어 있으면 내가 과연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기자재 업체들도 수혜를 보는 이유는 옛날보다 기자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전체 풀 자체가 줄었지만 나의 시장 점유율 자체는 높아져서 매출의 수위가 조금 올라가거나 이러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기자재 업체들의 부분에서 더 내가 엣지 있는 투자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선 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목까지 찰 때만큼 더 오르고 나서 아마 그 부분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선순위가 더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선 업체가 먼저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춰야 기자재 업체로까지 이제 낙수 효과가 가는 거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